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1-1 복습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 대리인 법인 신규 거래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기 전에 클래스에 있는 PDF 수업 자료를 꼭 뽑아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은 최대한 이야기 들려주듯이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자, 화면 PPT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교재 PDF 자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PDF 자료 30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수업을 나가 볼게요. PDF 30페이지에 보면은 1-2 대리인 법인 신규 거래라는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 예금 거래를 할 때 대리인이 대신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1-2 파트입니다. 자, 보면은 대리제도라는 게 먼저 나와 있는데, 대리제도라는 것은 타인이 누군가가 본인, 나의 이름을 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타인이 하는 행위가 그 효과가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타인이 대신에 했는데 나한테 그 법률 행위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대리제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남이 했는데 나한테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라는 거에는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해서 위임자를 정해서 대리인을 내가 선정하는 임의 대리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해주지 않았는데도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교과서 PDF 자료를 보면서 대리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효과가 직접 나라는 본인한테 생기는 것이고, 이 대리인은 내가 직접 위임을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정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임의 대리가 되고요. 이때 법률에 의해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법정 대리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임의 대리라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 대리는 아까 나라는 본인이 누군가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대신에 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면은 임의 대리라는 거는 위임장이나 관계 증명을 통해서 거래를 타인이 할 수 있도록 정해주는 거예요. 위임장이나 관계 증명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게 하도록 그 사람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장을 받았거나 받았으면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임을 내가 누군가한테 해서 그 사람은 위임을 받으면은 수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수임자는 즉 대리인이 되겠죠. 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위임하는 자는 내가 됩니다. 위임하는 자는 내가 되고 그 받은 사람이 대리인이 돼서 그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그 임의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날인되거나 임감 증명이 있는 위임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를 꼭 확인을 해서 그 대리인이 이 법률 행위를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리인은 그러면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혹시 확인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요.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은행이 그런 서류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은행 책임이에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선정해서 위임장을 주고 그 사람이 대신해서 나 대신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때
여러 가지 확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꼭 짚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위임장이라는 거를 한번 볼게요. 위임장은 위임자, 수임자로 나눠져 있는데 위임자는 내가 될 것이고요. 수임자는 위임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선정해서 위임장을 작성해 줘야 나 대신에 누군가가 그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 30페이지를 보면서 임의대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임의대리가 아닌 법정대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법정대리 보면은 법정대리는 내가 누군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런 법정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대리인이 지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정해져 있는 미성년자의 대리인은 친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정 대리인이 지정이 돼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친권자가 있습니다. 친권자는 말 그대로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런데 이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2차 대리인이 있습니다. 2차로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이라고 해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후견인이라는 말을 조금 생소할 텐데 선생님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입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남매. 자, 이걸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법정 대리인을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해요. 자, 법정 대리인을 볼게요. 자, 먼저 거기 내용을 봅시다. 중기 운전기사인 김막동 씨는 3년 동안 해외 취업을 마치고 김포 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했는데 아내랑 재회하였어요. 이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불행하게도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유족으로는 초등학생 남매가 있고요. 막동 씨의 큰형,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 이 어린 남매의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있고 친권을 행사해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후견인, 2차 법정 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1번, 아버지의 혈족, 삼촌이 후견인이 된다. 2번, 어머니의 혈족인 외할머니가 된다. 3번,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적당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자, 누가 될까요? 한번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맞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평상시에는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 되지만 부모 중에서 한쪽이 사망하거나 나머지 한쪽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한쪽이 사망하면 한쪽이 할 수 있는데 두 쪽 다 사망을 하게 되면 친권을 두 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미성년자에게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견인은 부모님이 미리 유언을 써놨으면은 지정을 할 수 있겠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견인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야 본인이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이런 사람들이 후견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청구에 따라 누가 정하냐면 법원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후견인은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이제
그런 미성년자의 타이틀을 벗어나게 되면 그 후견인이라는 사람의 임무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성년자는 친권이 없을 때 후견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 후견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리제도라는 것을 지금 봤고요. 임의대리랑 법정대리라는 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리인에 의해서 거래를 할 때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증명 서류나 실명을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까다롭겠죠. 그래서 뭔가 많은 증명 서류를 내야 될 것 같네요.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교재는 3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인 예금주가 대리인에 의해서 거래를 할 때는 먼저 그 개인의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가족일 때는 먼저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랑 가족 관계가 표시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요. 그 가족 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그 개인의 대리인인 가족이 예금 거래를 대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대리인의 가족의 범위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부모, 뭐 또 외조부모, 뭐 이런 식으로 외손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때 대리인의 가족의 범위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런 사람들은 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개인의 대리인이 타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예금주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랑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그리고 본인의 인감 증명서, 그리고 본인의 서명 사실 확인서, 위임장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위임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가족이 아닌 누군가한테 내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 인감증명서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인감증명서랑 요즘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서명했다는 증명 서류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대신에 서명 사실 확인서로도 대체해서 가져가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개인의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거래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아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어요. 자, 미성년자 예금주가 대리인에 의해서 거래를 할 때는 대리인의 이제 내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가 있을 텐데요. 가족인 경우는 아까 그 개인의 경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그 친권자가 아닌 가족의 대리인은 친권자가 작성한 미성년자 예금 계좌 개설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거래를 하려고 할 때는 미성년자 예금 계좌 개설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 또한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요. 법정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랑 미성년자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가 필요하고요.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그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서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거래를 할 때도 다양한 서류들을 구비해 가지고 증명을 해야 입증을 해야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재외동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는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가 필요하고요.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원을 증명을 해야 그 대리인이 대신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살고 있다는 그런 증명서, 이런 것들을 챙겨 오셔야 대리인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그냥 외국인이 거래를 할 때는 그 예금주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랑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그리고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본인의 내가 대신해서 네가 거래를 해라 해도 된다라는 위임 증명이니까요. 이때 공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그러니까 공적으로 증명력이 있는 서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증. 그러니까 증명력이 있는,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신할 때는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대리인이 예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대리인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예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너무 하나씩 하니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류를 하나하나 다 외우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대리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은 교재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PDF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선생님이 과제 학습방에 문제를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 문제들을 출력해가지고 복습을 하고 꼭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복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까먹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교를 했을 때 나중에 이런 과제, 문제를 푸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리제도라는 걸 알아봤고,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알아봤고, 이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거래를 할 때 어떤 서류들을 입증해야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고요. 문의가 있으면은 그 과목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